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병치유 퍼머컬처 농장조성 14번째 얘기입니다. 지금 오후 3시부터 이제 밭일하고 이제 금방 들어왔습니다. 자, 봄이 되니까 다들 바쁘시죠? 빠른 데는 작물들 뭐 한창 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도입니다만은 어제도 잠바를 입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바람도 그렇고요. 저희도 모종농 것들이 이제 동해도 받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되게들 좀 일찍 때 심는 게 최근에 아마 작물 파종 방법이 대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마 최근에 보면 이제 빨리 심어도요. 그런 냉해 조금 받아도 이제 대체하는 기술들이 워낙 뛰어나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빨리 아마 농사도 그런 쪽으로 가는데요. 자, 오늘 얘기는 작물 파종, 작물 재배 방법입니다. 전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업이 전 세계 농업이 그렇습니다. 이제 수확하고 나서 이제 미끄럼 넣고 밭갈이해서 새로 작물을 쫙 심는 방법이죠. 뭐 거기에 뭐 단작 재배 아니면 혼작 재배 여러 뭐 교작 재배 여러 방법으로 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소개할 내용 중에서 이제 독이 되는 작물 아니면 이제 뭐 병해충에 어, 강한 작물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최근에 보면 많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궁합에 맞는 작물을 찾아서 아니면 독이 된 작물 피해서 뭐 작물 재배 방법, 그다음 파종 방법을 적용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또 확산되는 게 이제 무게온 농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업농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근데 그 무게온 농사에서도 되게 보면 이제 밭갈이하고 새로 작물을 딱 심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새로운 작물을 심는 연차 혼작 재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연 재배라고 하는 그 다음에 연차 혼작 재배라는 걸 소개했는데 오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제 생육 촉진, 세충 방제, 상호 보완하고 뭐 그늘이라든가 이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작물 파종에서 많이 활용하는 궁합 맞는 작물 아니면 같이 심으면 득이 되는 작물, 독이 되는 작물, 상호 보완하는 작물 재배해가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전업농에서는 이제 이걸 쓰지 않습니다만은 도시농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자금농에서 많이 활용하거든요. 지금 유튜브, 카페, 블로그에 뭐 이런 정보가 넘쳐나고 특히나 이제 도시농 교육이나 기농 교육에서 이거 빠지지 않죠.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지연 재배, 그 다음에 작물 자생력 의존하는 이제 세배 농조 활용하는 작물 재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소개했는데 연차 혼작 재배죠. 지금 이제 뭐 도시 텃밭이라는 자금농 활용하는 생육 촉진. 생육 촉진은 뭐겠으면 작물을 빨리 키우는. 그러니까 주작물 가령 이제 상추 심었을 때 딸기 심어서 이제 생육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해서 이제 소개되고 있죠. 아니면 양배추 심었을 때 캐모마일이라든가 아니면 양파 심었을 때 생육 촉진시킨다. 아니면 이제 가지 심었을 때 고추나 해바라기 심었을 때 해충 방지한다. 아니면 오이 심었을 때 메리골드나 오레가노 같은 허브를 심었을 때 해충 방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궁합이 맞는 작물이다. 아니면 같이 심으면 좋은 작물이다 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자라는 작물 옆에 이제 공간이 있으면 심는, 그러니까 기존 작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분이 한창 커갈 때 어린 작물 심으니까 생육 촉진이 아니라 되려 생육을 방해하죠. 전 이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을 방해하는 대신에 뿌리를 만든 쪽으로 지향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연 재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심자마자 생육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작물에 뿌리를 만드는 그쪽으로 지향했다가 나중에 이제 뿌리를 만들어지고 나서 그 뿌리가 많아지면 어떻겠습니까? 작물 자생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해충을 발생을 줄이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기존에 지금 대다수 농업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조금 차이가 크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오늘 소개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해충 방지할 때 뭐 가지 심어서 병해충을 줄이기 위해서 가지 해바라기 심어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럼 다른 작물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기피하는 뭐 작물이 그런 병해충이 강한 작물을 통해서 이제 그런 기피제 역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방제 방법이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작물의 가진 자생력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게 저희 방법이고요. 작물을 이제 생육 촉진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소개합니다만 초적성 재배 아니면 촉성 재배의 현대 농업의 트렌드와 같이 가는 방법에 하는 방법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 작물에 다른 옆에 그런 부작물을 심어서 그 작물을 통해서 생육을 촉진한다. 근데 대개 보면요, 우리가 미끄럼 이제 속효성에 작물을 빨리 키우기란 비료를 넣고 농사 짓지 않습니까? 뭐 화학비라든가 반려탭이라든가 부식탭이라든가 뭐 그런 게 넣고 하거든요. 뭐 해충 방제도 이제 병해충이 발생하고 나서 농약 살포하는 게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선제적 방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소개하는 연차 혼작 재배, 지연 재배에서는 요게 이 방법을 가져가지고 적용하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같이 심은 득이 되는 작물, 독이 되는 작물, 궁합에 맞는 작물, 뭐 상어 보완 작물 이 정보가 유튜브, 카페, 블로그, 각종 농업에 지금 봄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댓글들을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깝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이 방식으로 제가 이제 연차 혼작자 지연집에 가시는 분들도 아마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하고는 맞지 않다 하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뭐 섣부른 견해를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 2년 해본 것도 아니고요. 22년 동안 해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창업 교육을 하면서도 도시농업 하면서 생육청제 해주방제 이런 내용도 소개합니다. 하지만은 최종에서는 만약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 하는 선택의 기회, 그 정보의 기회를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하는 건데요. 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방법의 차이가 크죠. 제가 지금 우리가 궁합에 맞는 아니면 득이 되는 작물이 있다 하는 농사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밑거름 내서 촉생재배 형태의 2, 3그룹의 농업 형태로 많이 지향하신 분들이 가는 거거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자연농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자연농도 보면 이제 제가 앞서 계속 소개하셨습니다만은 자연재배가 아닌 저는 이제 지연재배고요. 대개 보면 이제 촉성재배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유튜브 봤더니 이제 제가 또 작년인가 어떤 분이 찾아온다는 자연농법을 하신다 그러다 자연농을 하신다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면 퇴비 안 쓴다. 화학비료 안 쓴다. 근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자신들은 숲속같이 부식을 만들어서 밭에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유기물 멀칭 자연 자체 하는데 부식이 뭐겠습니까? 미생물 동생물들에 의해서 그 유기물을 아민화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넣으면 바로 양분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려템이나 두엄이나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용어를 달리해서 자기는 두엄을 안 쓴다. 퇴비를 안 쓴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촉성 재배, 초촉성 재배의 형태의 농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이제 카페나 블로그에 그런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생육 촉진 이런 방법이 또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조금 맞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는 방법일지는 모르겠고요. 뭐 선택은 여러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저는 이제 뭐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육 촉진 해충 방제는 다른 작물에 힘을 빌어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 저희들은 기존의 작물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금농은 전업농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은 뭐 생육 촉진 해충 방제 궁합 맞는 작물 재배 이런 방법으로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도시 텃밭에다가 자금농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 심는데 해바라기 굳이 필요 없는데 아니면 상추인데 뭐 계절에 안 맞는 딸기 심을 겁니까? 모르겠으면 가을엔 아니면 봄엔 되겠습니다만 가을에도 많이 심고 하거든요. 그럼 맞지 않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브로콜리 심으면 되겠지만 브로콜리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양배추에 캐모마일 심는다, 허브 심는다, 오이에 오리가노 심는다. 맞지 않고요. 적은 면적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생산량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하죠. 뭐 참고할 정도의 방법이지도 않을까 하는 저희 견해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소개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그냥 정보 차원에서 이해를 바라고요. 뭐 그런 논쟁 펼 필요 없고 이거에 대해서 틀리다 말리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판단하셔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